이거 맛있어 진짜. 역시 좋은 선택. 이거 계속 집어먹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여러분, 당근은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당근 라페 해드렸죠. 양배추와 당근 샐러드 해드렸죠. 당근 볶음 반찬으로 해드렸죠. 오늘은요, 새로운 방법. 당근하고 소금하고 마늘, 거기다가 두 가지만 더 넣으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사 중에 일단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식사 후에 혈당의 안정화에 대한 조리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요거 아주 초간단인데, 이거 식사 때마다 반찬처럼 계속 집어 드시면 항산화, 그 다음 시력, 여러분 심장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을 팍팍 올려주는 방법, 그 다음에 몸속의 염증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식사법입니다. 사실 오늘 레시피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지방에서 당근 피클이라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약간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한국 반찬에도, 한국 밥상에도 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맛있게 먹겠다 라는 걸로 정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조합이 왜 혈당에 좋고 항산화 흡수율이 왜 좋아지는지, 그거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아주 쉽게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보세요. 아주 몸에 좋습니다. 맛있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종소리,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근요 하나 준비했는데 무게가 한 350g 되더라고요. 뭐 작으면 한 2개 하시고, 큰 당근 하나 정도. 왜냐면 이거 많이 해 두셔도 좋은데 샐러드처럼 그때그때 한 2-3번 먹을 거 정도면 됩니다. 자, 이거 깨끗이 씻었어요. 베이킹소다 문질러 가지고 5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수세미 아시죠? 뭐 일회용이나 깨끗한 수세미로 씻었는데 그래도 흑당근은 좀 뭐가 많아요. 이럴 때는 감자 깎는 칼로 그냥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건강해도 뭐 먹는 건 기분이 좋아야죠. 또 완전히 안 되더라고. 자, 오늘 당근을요, 저는 거의 한 2cm 두껍게 자를 거예요. 저는 한 1.5에서 2cm 정도로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게 써서요. 그리고 얘가 너무 크니까요, 그냥 반씩 자를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찔 겁니다. 자, 당근을 찜통에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이렇게 물이 끓죠. 물이 끓으면 이때 찜기에 당근을 넣고 딱 10분만 찌겠습니다. 딱 10분 찌겠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소스 만들게요. 자, 요거는 바로 해먹는 피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두시고 계속 드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소스에 마늘 2개 넣습니다. 마늘 2개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에 소금 한 꼬집, 좀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브라그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사과 식초 넣습니다. 애플 사이더 비니거인데요. 요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요즘 또 이 식초 때문에 많이 또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천연 발효 식초여서 이게 100년 넘은 미국의 회사예요. 이게 식초가 천연 발효예요. 초모라고 하는 발효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소화하고 장내 미생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사실은 식초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2큰술 넣겠습니다. 이거 무슨 협찬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아이고, 많이 넣었네. 자, 그럼 반 큰술만 넣을게요, 이제. 자, 2큰술 넣었어요. 이게 10분 됐네요. 10분 됐죠. 오늘 요리를 준비하며 느낀 것은, 여러분이 혈당을 정확히 모르시면 이 요리를 굳이 드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부득이하게 소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긴 것 같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필수 상식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혈당은 뭘까요?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포도당입니다. 이 혈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저희가 먹는 음식은 입을 통해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리고 배설이 되는데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소장, 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라고 그려드린 것입니다. 당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당은 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위가 아니고 소장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반죽 상태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소장은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두 가지로 분리시켜서 소장벽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 속으로 이동시킨답니다. 그럼 혈당의 역할은 뭘까요? 많아요. 면역력, 체중 조절, 염증 억제, 아무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모든 것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인슐린의 역할은 뭘까요?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표현하길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여는 열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도 사용하고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란 뭘까요? 너무 급히 먹고 너무 많이 먹고 혈당이 막 그럼 너무 높아지잖아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여기에 맞춰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포도 인슐린이 자꾸 밀어넣는 포도당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식습관,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분해되어서 소장까지 가는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한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은 음식 종류죠. 분해가 빨리 되는 가루로 만든 것들이죠. 빵, 국수, 밀가루 종류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은 근본적으로 위가 음식물의 배출을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입니다. 즉 지방과 초산에 대한 과학적 연구입니다. 식초와 오일에 대한 연구 자료입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교 식초를 첨가한 식사는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 및 인슐린 반응을 감소시킨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입니다. 식초의 섭취는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참가자의 식후 인슐린 감수성을 34%나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입니다. 식사 전에 기름을 섭취하면 위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식후 혈당 및 인슐린 반응도 감소, GLP-1 분비 증가. 오늘 사용한 것은 발효 식초인데 일반 식초는 혈당 조절 효과가 없을까요? 아니요, 둘 다 위 배출 지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 유익균, 효소 등 건강에 더 좋은 많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혹시 레몬도 몸에 좋아서 다들 막 권장하지 않아서 레몬으로 안 될까? 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볼게요. 이 식초의 초산은 알파 아밀레이스 효소를 억제해서 전분 분해 속도를 늦추고 글루코스 흡수 속도를 낮추는 작용이 입증되었대요. 근데 레몬은 어떠냐면 구연산이에요. 그래서 항산화는 무지 뛰어난데 이게 혈당 억제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대요. 아직요. 혹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지적해 주세요. 저도요 이런 거 말하려면 머리 아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이 브랜드는 100년 넘은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는 자연 발효 식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거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요 이 스모크드 파프리카 요거 넣는데 여기다가 그 파프리카 이제 훈제한 거 그 가루 있잖아요. 이거 넣는데 이거 있는 분들 넣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건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제가 넣어봤더니 요거 괜찮았어요. 그냥 건고추 이거 맵지 않은 겁니다. 요거 좀 잘라 넣겠습니다. 요건 취향이세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아, 얘 꺼낼까요? 너무 익겠다. 얘 식혀야 됩니다. 당근이 워낙 달기 때문에요. 이렇게 찌면 진짜 답니다. 그래서 살짝 매운 기를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맵지 않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넣어주고. 이 파프리카도 맵진 않고 살짝 매운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방울토마토 같이 넣어서 찌면 더 좋겠죠.
제가 이제 토마토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찌면은 그만큼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건 샐러드 형태니까 쪄도 안 쪄도 관계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1차 때는 이거 안 넣었었는데 1차 해보고서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샐러드니까 토마토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맛의 균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뭐 할 게 없어. 이거 여러분 뭐 방울 없으시면 이거 여기 넣어가지고 잘라갖고 한 2cm 정도로 잘라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익혀갖고 그러면 그만큼 라이코펜 성분이 확 올라가겠죠. 올리브오일 들어가니까 또 확 올라가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도 여러분 응용해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당근 여기다 붓고요. 뭐 없죠. 너무 간단하죠. 설명만 많았죠. 그리고 얘도 여기 넣어줘. 자, 오늘 제가 여기 파란 거 하나도 안 넣습니다. 오늘 다 빨간색. 그냥 제가 하나 집어 먹어 볼까요? 어떤가? 이게 맛있었습니다. 왜냐면 당근이 워낙 달아가지고 이 설탕 안 넣어도 되고 식초하고 올리브오일하고 해서 그렇다니까요. 맛있다니까. 진짜 당근을 식초하고 오일을 이렇게 같이 하면 왜 좋은지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당근의 베타카로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니까 올리브오일이 필요합니다. 기름에 녹으니까 흡수율이 좋아지는 거죠. 이 성분이 눈 건강하고 피부 건강 좋아지죠. 그 다음에 몸속에 염증 없애주죠. 인슐린 민감성. 한마디로 해서 인슐린이 그때그때 알아서 제대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서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브오일, 뭐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하고 당근을 같이 드시면 몸에 좋은 항산화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흡수율이 7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냉장고에 넣는 거 한번 담아 볼까요? 당근 하나니까 여기 담겠습니다. 제가 토마토 먹어볼까요? 완전 맛있어. 토마토 넣으세요. 이거 찌고 싶으면 찌시고. 아, 이거 맛있어. 진짜. 역시 좋은 선택. 아, 이거 계속 집어먹게 되는데 맛있어요. 어떠세요? 요거 간단하고 건강에 좋죠. 맛있습니다. 제가 맛 없으면 안 보여드려요. 이거 건강한데 맛있어. 밥으로 어떻게 드시냐면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얘부터 드세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도 반찬으로 몇 개 집어 드세요. 이거 반찬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 금방 먹었는데 지금 계속 땡겨. 아, 그럼 토마토 꼭 넣어야겠다. 토마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때 안 넣고 지금 넣었다고.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에도요. 더 맛있거나 즐겁거나 건강에 좋은 거 준비하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